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단기로 목표를 잡고 매수를 진행한 중국 롱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잉을 절반 물량 익절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가 그야말로 대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중국 증시는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잉으로 짧은 기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혜숙님, 제니맘님, 안민관님, 재미있게 살자님, 썸머나이트님, 이상휘님, 율리즈님, 제이 슈퍼걸님, 하쿠나 마타타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또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타격이 컸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 슬프고 우울하기만 했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그건 아니거든요. 오른 종목도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이 강하게 상승했고요. 메타도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제 장에서 느꼈던 엄청난 공포와는 달리 현실은 생각보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오른 종목이 꽤 많았죠. 거기에 최근 엄청 하락했던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배당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는 다르게 전통 산업군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 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점 일단 참고는 하고 계신 상태에서 설명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 나스닥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건 딥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해서 딥식의 발전을 경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이게 나스닥의 폭락을 유발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딥식 이슈 단 하나만 존재했다면 이 정도까지의 폭락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딥식이 시장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이번 주말에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핫해져서 그렇지 결코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라면서 얘기가 나왔었고 당장 저만 해도 한 3주 전에 올린 시황 분석 영상에서 딥식이 나스닥 증시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잠깐 충격을 주는 듯 싶더니 이후로는 그냥 또 계속 무시하고 나스닥 증시가 잘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딥식이라는 재료는 재탕인데 어제는 왜 그렇게까지 증시가 강하게 반응을 했냐?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나스닥 증시가 트럼프의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발언이라던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를 등에 업고 분위기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만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계 심리가 퍼질 만한 상황에서 딥식이 그 경계 심리를 더 자극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근데 정작 시장에서 몇몇이 우려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일어나지 않았죠. 당시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시작 첫날부터 이렇게 위에 언급한 각종 불안 요소들이 시장을 덮쳤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갈 명분을 줬죠. 약간 이런 거죠.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는 인상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미국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는데 이거 돌아가는 판이 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쎄해. 일단 찝찝하니까 그동안 많이 먹은 거 수익 실험부터 하고 보자 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을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띠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섞여버리면서 그런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이 폭락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 악재로 끝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월가 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자면요.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심하게 폭락했는데도 딱히 투자 등급을 낮춘다거나 목표 주가를 하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딥식 사태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악재로 보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기 악재로 보는 거겠죠. 오히려 딥식의 등장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AI 산업에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 칩 수요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TSMC도 충격적으로 많이 빠져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요. TSMC가 저 정도로 빠진 건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엔비디아랑 세트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TSMC는 이미 역대급 4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증명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빠질까? 이건 왜 그랬냐면요. 어제 대만에서 또 지진 관련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미 지난 21일에도 대만 남부에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TSMC의 웨이퍼가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6.4 규모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가뜩이나 안 좋던 반도체 분위기에 지진 소식까지 전해진 TSMC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요. 애플은 AI 개발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만큼 돈을 많이 쓰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애플도 AI 개발에 돈을 많이 썼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다른 기업들의 AI 모델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뻔하다고 판단했는지 AI에 쓰는 돈을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죠. 야, 내가 애플인데 굳이 내가 뭐하러 힘들게 저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냐? AI고 나발이고 어차피 스마트폰에 장착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결국엔 아이폰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을걸? 일단 니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나한테 갖고 와봐. 갖고 와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오히려 뻔뻔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게 또 이번 폭락장을 피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와, 난 진짜 애플의 이런 자신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는 기술력보다도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슬슬 영상 정리하자면요. 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냥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화끈한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였을 뿐이고요.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자면 오른 기업도 꽤 있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대하락장에 진입하려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는 오르고 뭐는 내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식이라는 자산 특유의 성질로 봐야지 어제 사태만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하락장이 시작할 거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시장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일 전에 TSMC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그때 TSMC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TSMX를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고 전량 익절했죠. 근데 당시에 JB님 TSMC 한동안 더 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렇게 익절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좀 더 들고 가볼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물론 이분들 말대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갑자기 대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로 진입했던 레버리지 종목이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면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익절하자 라는 판단을 내려서 익절했던 거고요. 뭐 결국 지나고 보니 또 고점에서 폭락 직전에 잘 익절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어제 TSMC가 대폭락하는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승장에 마냥 취해 있기보다는 늘 경각심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